세이지를 처음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개인 소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 심야식당 세이지라고 해서 일본 가정식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연신내 이제 심야식당 세이지, 스낵바 세이지, 야끼니쿠 세이지라고 해서 매장 3개 운영하고 정릉의 직영점으로 후 세이지라고 해서 전골 요리 전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카메라 보니까 오랜만에 긴장돼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 저희는 맥형 아카데미에서 만났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서 형 동생 하기 때문에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확연히 판단이 되잖아요. 네, 형님이라고 아주 이렇게 딱 받들어 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그 상호명이 다 심야 식당 세이지, 후 세이지, 스낵바 세이지, 막 세이지가 붙잖아요. 이 세이지가 뭐죠? 말을 놓고 얘기해도 되나? 내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든. 네. 오사카에서 2001년도에 이제 요리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본 선배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이름이 박세진이라서 세진을 발음을 못해서 그냥 세이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가게 하면 내 이름을 꼭 넣어서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심야식당 세진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세이지라고 했는데 세이지 느낌이 그 향신료 느낌이 또 있어서 너무 일본스러운 느낌이 또 나는 또 그렇더라고. 가게에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고 여기 일본 요리네 그런 느낌이 좋지. 막 여기가 일본 가게다. 너무 이제 강조하는 건 좀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메뉴 자체가 창작 요리 같은 경우가 많거든. 이 모든 메뉴를 다 직접 개발을 100% 내가 한 거지만 어렸을 때 내가 배워왔던 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배웠던 거, 한국에서 배워왔던 거 그거를 약간 접목시켜서 그래서 이제 메뉴를 이제 다 개발을 한 거지. 형님의 유년 시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원래 얘기 잘 안 하는데 아 진짜요? 안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거든. 중학교는 홍은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서울고 대학교는 건대 이제 1학년까지 갔다가 2학년 때 그만두고 그만둔 이유는? 이제 그때는 좀 마르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실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워낙에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진으로도 전국대회 준우승을 했단 말이야. 서울대회 준우승, 지방대회 준우승. 근데 지방대회 준우승할 때 내가 뛰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1학년까지만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실력이 좀 모자랐지 사실. 건대 엄청 잘하는 대학교고 어떻게 보면 방출 당했지. 당황했겠는데요? 방황했지. 그래서 프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그만 나오라고. 방출 명단이 똑같이 나오거든. 프로처럼. 방출 당하면서 뭐 할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할 거냐고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그럴 거면 요리를 하자. 고등학교 때도 가게 서빙도 도와주고 주방에서 생선 머리치랑 머리도 치기도 하고 그런 일식을 이제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요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했지. 그 나라의 문화 언어를 알아야지 그 나라의 그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일본 가서 학교도 이제 스지 조리사 전문학교라고 해서 세계 3대 요리 학교긴 한데 그 당시는 몰랐어 그런 학교가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학교? 오사카에 있어. 오사카? 요리 쪽으로는 되게 유명하거든. 세계 3대 호로든블로, CIA, 우리 스지 조리사 전문학교. 우연찮게 들어가게 되면서 외식업계에 들어오게 됐지. 형님 그러면 일본에서 요리를 얼마나 배운 거예요? 5년 넘게 있었지. 우와 오래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파트타이머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시험시험 시켜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5시간을 시켜도 정말로 직원처럼 시켜. 돈 받는 만큼 빡세게 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배웠지 거기서. 오사카 기타호리에라고 해서 청담동 같은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 한 14시간씩 15시간씩 그렇게 엄청 힘들게 일하는 매장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일반 요리 한 게 아니고 카포 카이세키라고 해서 우리나라 궁중 요리 같은 고급 요리 쪽에서 일을 하고 5년 동안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명동탄이라는 재패니스 레스토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3년 근무한 다음에 연수 세컨으로 있다가 셰프님이 일본 사람인데 소개시켜줘갖고 홍대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청담탄이 그런 데는 주방 인원이 20명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빡셌단 말이야. 한국과 일본의 그런 주방을 경험했을 때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보통 한국은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일본은 튀김을 튀겨도 최소한 1년은 튀겨야지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해서 좀 한국이랑 좀 틀린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라멘집에서 일을 하면 라멘 육수 끓이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서는 라면 육수 끓이는 걸 보여주겠다고 딱 들어왔는데 수돗물을 붓더래요. 그래서 뭐 특별한 육수는 아니고 형이 왜 갑자기 또 진지하게 들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고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유명한 스시집은 계란말이만 한 10년씩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이 떠도는 영상 중에 그 일본의 식당인데 주방장이 거기 일하는 사람 막 싸대기를 때리고 소쿠를 던지고 그런 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도 근무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2001년도에 일본에 가서 2002, 3년부터 일을 했잖아. 나도 솔직히 맞아봤어요? 맞았어. 진짜? 거짓말 없이 진짜로 정말로 빡센 매장 구타를 한단 말이야. 당연하다는 듯이 선배들 다 그렇게 해요. 뺨도 맞고 뒤통수도 맞고 맞으면서 내가 이게 내가 25인데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또 많이 맞아봤는데 그거랑은 느낌이 틀리더라고. 성인이 돼서 구타를 당한
나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기를 다 겪고 형의 매장을 딱 차리게 된 거잖아요. 생각보다 필드에서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형의 매장을 이렇게 세팅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매장이 심야 식당에서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가 2016년도 3월 했으니까 8년 됐지. 8년. 여기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우리 직원이 여기 단골이라고 엄청 좋아해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여기가 12평이고 평수가 12평이고 월세가 얼마죠? 여기가 원래 처음에 들어왔을 때 70만 원이었는데 지금 8년 넘었는데 90만 원. 야, 인플레이션 적용이 하나도 안 됐네. 그만 좀 올리라고 해가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사실은 뭐 2013년, 12년도에는 작은 가게를 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 다들 뭐 3억씩, 5억씩 들여가지고 뭐 30평, 40평 그런 가게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 후배가 연남동에다 가게를 조그만 거 자기가 차렸다고 하더라고. 가게 돈이 얼마 드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문화 충격이었어. 뭐 3억씩 드는 줄 알았거든. 가게 하나 차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5천만 원밖에 안 든다 그래서 나도 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체계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해갖고 빨리 내고 인정받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근데 조그만 가게에서 소통하면서 음식을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내가 하면은 좋아하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걸 줬을 때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가게 차려야겠다 생각해갖고 이제 연신내에다가 결혼하면서 오게 되면서 먼 곳 싫으니까 동네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고지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쪽 구석에 이거는 구석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여기는 정말 구석 중에 이런 구석이 있나? 나홀로 집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나홀로 가게가 있는 거고 연신내라는 화려한 상권의 아주 끄트머리 그곳에 위치한 곳인데 이런 데다 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런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형님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을 건데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 요즘에는 마케팅 같은 게 되게 흔하게 사실 막 교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난 사실 인스타그램은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었어. 태그하고 무조건 올리기만. 나도 지금 그 개인 인스타그램 갖고 있는데 4천 몇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 게시물이에요. 게시물에. 그거 내가 맨날 올렸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요리사적인 관점보다는 이 첫 가게는 내가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직접. 그래서 인테리어 팀장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추억. 소품도 다 사오고 브로셔도 다 일본 제품 가져오는 거잖아. 지금이야 흔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흔하지 않았거든. 그 느낌을 가져오려고 진짜 일본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직접 만들지 않고. 그 느낌 차이가 확실히 들려. 그리고 뭐 보면은 쇼와 시대 옛날 빈티지 등이나 그런 거를 제일 발전했을 때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이 좋았단 말이야. 그런 거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등 같은 거 직접 구매해오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나 이런 닷지나 이런 느낌은 내가 일본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살리려고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게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다 손이 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간 거랑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랑은 완전 틀리더라고. 맞아. 아까 오자마자 형님 앞에서 도로에다가 물 뿌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정감 갔어. 전원 생활하려고 내려간 형님을 내가 찾아간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가게만 딱 보면은 일본 같진 않아. 일본이라고 보긴 어렵고 형님 옷처럼 하와이와 일본을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냐면 그 당시 막 일본 이자카야가 너무 많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일하기 전에 일본 오키나와 가정식 그런 컨셉으로 하는 그런 매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키나와를 가봤는데 오키나와가 너무 좋은 거야. 하와이 같은 느낌 있잖아. 처음이야. 그런 차를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딱 보면서 아, 그 해변가에 있는 일본 식당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서핑을 앞에서 하고 샤워하고 와가지고 한 잔 먹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나도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니까 인테리어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옷도 평상복이 아니잖아요. 유니폼이야 유니폼. 우리 일하는 데 보면 다 형님은 약간 이 하와이의 부족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 이 가게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아무나 이 느낌을 흉내내지 못할 거예요. 인테리어는 흉내내지만 이 사람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마음가짐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하이볼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게 따따블 하이볼이라고. 따따블. 진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잔의 크기가 가늠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이거. 850에서 900cc 와, 진짜? 보통 하이볼짜리 340cc니까 진짜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거 없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형님 이게
가지튀김? 가지튀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지튀김은 정형화된 그 가지를 튀긴 모습인데, 이 가지 안에 뭐 고기를 넣고 또 튀겼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 메뉴를 만들 때 일본에서 연수라고 근무를 할 때 아주 코스 요리 중에서 가지 얇게 펴가지고 덴뿌라 튀김 반죽으로 해서 튀겨서 나갔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기는 술집이잖아. 시간이 흘러도 바삭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튀김 반죽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빵가루로 해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얼마예요? 이게 17,900원. 17,900원. 그리고 이거는 갓김치 파스타. 이 갓김치 파스타도 이것도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일본에서 선배들이 너 직원식으로 한번 김치로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김치로 뭐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봐라. 근데 가게 김치가 없잖아. 근데 선배들이 만들어보라는데, 김치로 해서. 어떻게 김치 그 맛을 만들어주지? 근데 약간 좀 처음에 막내였으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일본에 갓을 쓴 요리가 있단 말이야. 갓에다가 식초 좀 넣고 하면은 갓김치 같은 느낌인데, 여기다가 고기 다진 걸 넣어서 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형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국 김치 파스타라고 하면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 김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 사람들이 약간 좀 대중적이면서도 좀 남들 딴 데서 못 먹어보는 요리? 대중적이면서도 특별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거죠. 그때 나중에 가게 하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여기는 심야식당 세이지고, 지금 중문을 통해서 바로 또 매장으로 들어가서 다른 매장이 있는 건데, 거기는 메뉴가 틀리죠. 저 옆에는 제일 나중에 만든 매장인데, 그냥 요즘 유행하니까 만든 데가 아니고 야끼니쿠 주고 하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어학원 다닐 때 처음 일했던 데가 이제 야끼니쿠 츠루아시라고 해서 한인타운이 있는데, 알바를 했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무조건 바로 들어가서 일을 시키더라고. 고기 구워주면서. 해서 너무 재밌었고 꼭 해봐야겠다고 느꼈는데, 기회가 딱 돼가지고 옆에다 한번 차려봤지. 스타일이 완전히 일본에서 배운 느낌으로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로서로. 근데 의외로 불향도 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 왜 수수를 여기는 안 쓰냐.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수 쓰는 것도 좋은데 야끼니쿠는 종류가 많잖아. 맞아요.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거야. 로스트로 구우면 고기마다 맛이 수수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다 틀리게 느껴. 그래서 일본에는 로스트가 많은 거라고. 맞아요. 거의 제가 경험했던 일본의 야끼니쿠는 거의 다 로스터 방식이거든요. 뭐 숯도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로스트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로스터로 구워도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로스터가 딱 앞에 있어서 둘이 와가지고 딱딱 한 점씩 구워 먹으면서 한 점에 하이볼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걸어갔다 온 게 한 2, 3분 거리에 스낵바 세이지. 스낵바 세이지라고 이제 여기를 차리고 4년 뒤에 내가 차렸는데, 여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매장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두 번째 매장은 집 앞에 있는 키사땡이라고 해서 일본식 다방 같은데, 거기에 경양식 같은 느낌이거든. 커피도 팔고 나폴리탄, 뭐 스테이크 같은 것도 파는 매장이 있어서 그런 매장을 나도 한번 차려보겠다. 근데 인테리어 자체가 버블이 터지기 전에 디테일이 좋았던 인테리어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바를 좀 이미지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바가 되게 근사해 보였어요. 바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웨스턴 바는 아니고, 약간 일본 가면은 아저씨들이 노래방 부르면서 그 어머님 같은 분이 계란말이도 말아주고 나폴리탄도 해주는 그런 매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접목해서 내가 만든 거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지으면은 좀 거부감이 많으니까 스낵바라고 하면 어떨까. 스나크가 이제 한국말로 스낵바니까 스낵바를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아마 스낵바 요즘에 많이 생겼는데 내가 스낵바라고 처음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지만 다 매장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사소한 디테일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왜 항상 얘기하지만 왜 우리 동네에 이게 없을까? 나 진짜 퇴근길에 혼자 지나다가 들려서 반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일 텐데 왜 우리 동네는 심야식당, 세이지 같은 식당들이 없는지, 이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형님 요리에 자신 있어요? 요리? 뭐 나는 요리 자신보다는 야구에 자신 있어요? 요리에 자신? 요리가 자신 있지. 야구랑 비교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나도 이 가게 할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동으로 계속 후보 생활을 해서 그 요리할 때는 인류가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기 가게를 하고 감독님이 진짜로 찾아오셨어. 그래서 먹어보고 나한테 너무 맛있다 그러고, 이건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너는 내 덕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방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무너무 나한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꿈에서 맨날 주전자를 응원하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나서는 싹 없어졌어. 그래서 되게 요리에 대한 이 마음이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애틋한 것 같기는 해. 나는.
저는 이제 형님 같이 본질 있고 진정성 있고 이런 기본이 확실한 분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한 명 한 명 구제하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거를 할 정도의 레벨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요리에 있어서는 형이 이제 1군이고 주전이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점주분이 재밌게 만들고 자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요리 그런 거를 나는 세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또 요리를 오랫동안 했고 체계적으로 배웠고 형님이 하시는 매장들도 성황리에 잘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자들을 모아서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그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서 나아지는 결과까지 영상에 담아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이 이제 우리 세이지 형님입니다. 세진 형님. 네, 그 정도로 그 막강한 임무를 가지고 해도 될까 그 모르겠는데. 이상이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하는 그 컨텐츠는 다른 채널에 넣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맥형TV 채널은 너무 다양한 장르를 다루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구독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원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거는 그냥 자영업자를 위한 솔루션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채널로만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좀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나야 뭐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분야별로 잘하는 애들이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서 같이 솔루션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도 어떻게 보면 형의 인맥을 쓰는 거고 형님의 인맥을 써서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또 부족하면 그분들을 1대1로 레슨하다시피 해서 좀 진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영업자들 대부분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누가 자영업 하라고 그랬어? 할 거 없으니까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자영업자 힘들다고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주변에 자영업자 장사해서 저도 잘 됐고 주변에 잘 된 사람들도 많고 다만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그 안에만 멈춰 있으니까는 발전을 못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 명씩 그분들의 손을 좀 잡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 이 요리를 셰프로만 하다가 장사를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책이 우노다카시의 장사의 신이 그게 이제 말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외식업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나도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 마지막으로 형님 채널을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영업의 장사의 선배로서. 요즘에 정말로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는데 뭐 최악의 불경기는 30년 전에도 있었고 40년, 50년 전 계속 불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근데 그 불경기에서 자기가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한탄만 하지 말고 어떤 거라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 걸음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취적인 모습, 공부하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같은 입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일어서서 지금은 자립해서 잘 되고 있는 자영업자분이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이분들이 더 공감하고 더 어떻게 보면 파이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형에게 부탁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 어떤 일이든 저는 운동선수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진짜 열심히 하고 운동선수 제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운동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고 포기를 했으면 저는 그냥 진짜 인생의 패배자가 됐을 건데 외식업이나 요리를 할 때는 두 번 다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안 됐을 때 어떻게든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고민하면서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또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저는 진짜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운동만 했는데 시련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또 멋지게 성공한 형님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긴 시간을 이렇게 촬영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장사 할만하구나, 이렇게 노력하면 되구나 라는 용기와 희망을 좀 얻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끝!